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월가의 전설이죠. 화면에 보이는 피터 린치. 기존의 CNBC와 했던 인터뷰가 있죠. 그런데 다른 어떤 유튜버들 영상을 보니까 전체 영상이 아니라 앞에 한 4분 40여 초만 이렇게 좀 편집을 한 영상을 이제 내보냈던 걸 제가 보고 전체 영상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거기에서는 그의 주식과 경기 침체, 심지어 비트코인에 대한 질문도 담겨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 살펴봅니다. 앤드류죠. CNBC 간판 앵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다. 이게 이제 지난 4월 25일이죠. 전체 인터뷰가 공개를 했죠. 근데 이제 기존의 분들이 부분 인터뷰를 했다면 제가 한번 전체 영상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뭐 피델리티 마젤란 펀드 뭐 오랫동안 뭐 77년부터 90년도까지 무려 수익률이 이제 코인도 아니고요. 무려 13년간 700배 이상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제 월가의 전설로 불립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게스트를 모셨다. 피델리티의 부회장이자 지금도 투자 고문으로 있습니다. 자, 마젤란 펀드의 수익률이 무려 7만 %죠. 13년간 7만 % 올랐습니다. 평생 자신이 아는 것에만 투자하라는 가르침 주셨던 분입니다. 피터 환영합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죠. 자, 사회자가 묻습니다. 최근 경제에 대한 당신의 견해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자, 피터가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냉장고나 비행기 티켓을 사는 데는 무척이나 걱정을 하면서도 실제 주식을 살 때는 그냥 뭐가 좋다더라. 귀동량으로 뭐 우리 돈으로 치면 1,000만 원, 2천만 원을 손쉽게 그냥 투자 결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조심하셔야 되고요. 기업을 반드시 살펴보고 재무제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냥 올라간다고 그냥 뛰어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아무 생각 없이 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사회자가 다소 좀 도발적인 질문입니다. 과거 당신이 성공한 건 알겠어요. 근데 그 당신의 예전 스타일이 지금도 효과적이고 승률이 앞으로도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피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남들과 추구하는 방향이 좀 다른 것 같다. 저는 재미있는 스토리를 찾습니다. 이야기를 찾는다. 자, TJX 같은 지역 회사 주식이 무려 50배나 갈 줄 알았겠냐? 스톱 앤 숍 같은 회사 주식도 주가도 10배 오를 줄 알았냐? 뭐 아날로그 기기들 또 엔비디아 같은 회사는요. 저는 심지어 엔비디아 발음도 제대로 못한다. 저도 이게 어려워서 저번에 실수를 했는데요. 그 반도체 회사 말하는 거죠. 자, 투자 성공을 하려면 턴어라운드 회사를 찾거나 뭐 파네라나 패밀리 dollar 스토어스 같이 크게 성장할 기업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턴어라운드 회사라고 하는 것은요. 그 모든 실적이고 시장에서 최악의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 그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고 뭔가 개선점이 일어나는 어떤 그 회사를 찾아야 한다는 거죠. 우량 기업을 바닥 매수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시어스나 K마트 같은 회사는 망했고 IBM도 예전 같지 않다. 하지만 유망 기업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새롭게 나온다는 거죠. 특히 이제 기업의 재무제표를 강조를 합니다. 주가가 50에서 3달러로 뭐 폭락한 두 기업이 있다고 한번 쳐봐라. 그러니까 반드시 폭락했을 때 사란 얘기입니다. 근데 두 기업을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A 기업은 300만 달러의 빚이 있고요. 현금이 없습니다. B 기업은 300만 달러의 빚이 없고 대신 현금이 있다. 자, 어떤 기업 사야겠냐? 똑같이 저평가 받고 있죠. 당연히 빚이 없고 현금이 있는 B 기업을 사야 되겠지 않겠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자가 지금 이 사회자가 그 조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이분도 나이가 꽤 많습니다. 최근 뭐 은행 사태 이거 지금 위기가 계속 번져가고 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자, 피터가 답을 하죠. 옛날 얘기합니다. 1991년 큰 금융 위기가 있었다. 그때 미국 텍사스주의 대부분 은행이 위기였고 가장 오래된 은행 뉴 잉글랜드 은행도 파산 직전이었다. 자, 2008년 9년도는 은행이 문서도 제대로 받지 않고 각종 대출을 남발했을 시기죠. 돈 벌려고 그랬겠죠. 그 사람들은 대출 받은 돈으로 보트를 샀다. 그때 400개 은행이 위기에 내몰려 있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은행들이 그때와 비슷하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지금 거치고 있고 또 적지 않은 은행들이 파산할 것이다 얘기하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자연스러운 법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1981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 치솟는 실업률, 또 그때 일본이 잘 나갔습니다. 일본이 세계를 제패하려고 할 때 미국은 많이 좀 어두웠었다. 힘들었었다. 하지만 저는 지금 50년 넘게 투자하고 있는데 한 번이라도 걱정이 없었던 때가 있었냐? 걱정할 게 없다면 그게 더 걱정일 것 같군요. 이건 대가니까 할 수 있는 얘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어쨌든 사회자 이 조라고 하는 친구도 사실 저도 레이건 대통령 그때부터 일을 했었고요. 1981년 메릴 린치에서 직장생활 했다. 그러니까 이제 금융권에서 오래 있었죠. 1981년, 85년 그때만 해도 사실 좋은 시절 아니었냐. 정부에서 세금을 깎아주고 크게 경기 부양을 했었다. 근데 앞으로는 좀 힘들지 않겠나? 라고 피터에게 묻습니다. 자, 피터가 갑자기 세계 2차 대전 이후 총 13번의 경기 침체가 있었고 그 13번 모두 경기가 회복됐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왜 이런 좀 미소를 짓냐 제가 생각을 해보면 약간 좀 그 도를 어떤 뛰어넘은 신선처럼 심지어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래서 좀 이렇게 헛웃음을 지은 걸로 저는 생각을 이제 합니다. 자, 피터가 지난번처럼 이번에도 당연히 경기 침체 올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만약 온다면 가장 높은 예측 가능성의 경기 침체가 될 거다. 저도 미래를 알고 싶고요. 그러면 투자자들을 도울 수 있겠죠. 근데 이번에 경기 침체는 역대 가장 높은 확률이다. 지금 얘기를 다시 합니다. 하지만 본인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 놓죠. 나는 결과를 모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4분 40초 부분 영상이라 보시면 돼요. 하지만 그 뒤쪽 영상 제가 한번 이번에 찾아봤죠. 자, 앤드류가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이전 방송에서 올바른 주식 투자하려면 현실 세계를 직접 가서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마트를 가보라고 권했다고 하죠. 근데 지금은 디지털 시대다. 이전처럼 눈으로 보고 만지고 느끼고 냄새 맡고 이게 좀 어렵지 않냐? 그 워런 버핏도 이전 보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테크 주식을 투자를 사실 안 하고 있었죠. 오랫동안 그냥 코카콜라나 눈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 위주로 투자를 했었죠.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앤드류가 저는 좋은 게요. 이렇게 챌린징한 질문을 아무렇지 않게 막 던집니다. 당신 너무 구닥다리 아닙니까? 지금 이런 얘기죠. 자, 피터가 답을 합니다. 워런 버핏이요. 그는 결국 애플을 샀죠. 자, 애플은 이해하기 어려운 기업이 아니다. 사실 그 피터 린치도 그 딸이 생일 선물로 아이팟을 사줬다고 합니다. 그 아이팟 때문에 내가 처음 알게 됐는데요. 그때만 해도 맥북으로 한 대 팔면 한 대당 $50밖에 돈을 못 벌었던 시절이다. 그러니까 애플이 그때 굉장히 못하고 있었죠. 근데 그때 애플을 못 알아본 자신을 바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애플의 재무제표는 점점 더 좋아졌고 저는 애플에 관해 더 공부를 많이 했어야 합니다. 예, 껄껄껄껄 하는 거죠. 자, 아이팟의 성공은 이후 아이폰의 성공을 이끌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외에도 아날로그 기기들, 테라다인, TJ 맥스, 타겟, 윙숍 같은 기업들 좀 보세요. 이제 미국에 있는 기업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들은 모두 턴어라운드 하고 있습니다. 턴어라운드는 주식이 바닥을 찍고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있다. 실적도 개선되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죠. 지금 사라는 말은 아니고요. 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자, 그가 여기서 이제 투자 성공 비결을 얘기합니다. 뭐냐? 향후 5년간 더 잘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라. 재무제표 반드시 확인하시고 턴어라운드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바닥까지 그러니까 시장에서 저평가, 초저평가를 받고 있는 초우량 기업을 찾아내라는 거죠. 그걸 그래서 싸게 사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기업들이 최악이었다가 중간으로 오면 주식이 오르겠죠. 자, 중간에서 최고로 가면 주가는 또 오를 겁니다. 그 기업 비즈니스가 최고조에 이를 때 바로 빠져나오세요. get out이라고 합니다. 정말 sell high겠죠. 이건 이제 비싸게 파는 거죠. 결국 낮게 사서
저평가된 기업을 우량 기업 찾아내서 기다렸다가 크게 이제 시장에서 환호가 이제 왔을 때 비싸게 팔고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있는 여자 사회자도 묻습니다. 당신의 팬이자 투자자인 어떤 사람이 얼마 전에 당신과 스페이스X에 대해 얘기했다고 들었다. 당신 여기에 혹시 투자했냐라고 민감한 질문이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일론 머스크의 그 우주선 쏘는 그 기업 스페이스X를 말합니다. 당연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피터가 스페이스X 투자했냐? 사실 이런 발언에 웬만해서는 그 본인이 뭐 어떤 주식을 갖고 있다, 비트코인 갖고 있다 코멘트 자체를 안 합니다. 근데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이따 말씀드립니다. 저는 매일 투자 기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건 저한테 너무나 사실 재밌는 일이다. 투자 기업을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다고 표현합니다. 투자자는 매일 숙제를 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있는 저평가된 기업을 찾아내야만 한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 저평가된 기업의 실적이요. 아마도 최악이겠죠. 왜요? 그러니까 저평가가 됐겠죠. 하지만 그 기업이 실적이 점점 좋아진다는 신호가 나타날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려야 된다. 시장이 관심이 없지만 초우량 기업이라는 것을 본인이 공부해서 찾아내고 들고 끝까지 기다리란 얘기입니다. 근데 조금씩 좋아지는 신호가 보인다. 그럼 당신에게는 엣지가 있는 거다. 당신에게 이제 승률이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죠. 지금 그 신호가 조금 보이고 있다. 원유나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요. 실업률도 지금 많이 낮은 상태죠. 최저시급은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세계 2차 대전 후 시장은 매년 10%씩 상승하고 있다. 자, 이 발언을 보면요. 사실 시장을 너무나 긍정론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그 사회자들도 조금은 불편한 기색을 이렇게 내비칩니다. 자, 어찌됐건 사회자, 이 여자분이 끼어들어서 그래서 스페이스 X를 갖고 있냐고 다시 물어봅니다. 근데 피터에서 답을 하죠. 베이텍스라고 했나요? 아니요. 스페이스 X요. 그 일론 머스크가 만든 그 기업이요. 이때서야 스페이스 X를 말하는 건지 알아듣습니다. 근데 제 보유 기업을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 갑자기 또 이상한 말 합니다. 저는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을 선호한다. 그러니까 이제 시가총액이 작다는 것은 시장에서 저평가 받고 있는 기업이겠죠. 자, 이전부터 엔비디아는 대기업이었는데요. 저는 지금도 그 이름 발음을 잘 못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막 약간 횡설수설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11분 뭐 30초 40초 되는 영상 뒤쪽을 CNBC에서 통편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쪽 4분만 방송에 내보낸 것으로 지금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앤드류 또 직접적으로 나섭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크게 되어 있다. 비트코인 어떻게 생각하냐? 단도직입적으로 갑자기 또 돌직구 난리죠. 피터가 뭐라고 하냐? 사실 저는 크립토 발음도 힘들어요. 자, 이게 또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엔비디아 발음 어렵다고 했더니 또 민감한 질문에 지금 이렇게 본능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회자 3명이 동시에 그냥 막 웃어버립니다. 그래도 근데 이제 피터가 좀 무안하겠죠. 저 스펠링은 그래도 알아요. 그 실은 발음도 할 수는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 크립토가 좀 민감하니까 지금 이렇게 횡설수설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사회자가 다시 끼어들죠. 이 그 나이 있는 조라고 하는 친구가 당신이 말한 것과 지금 다른 소리 하고 있다. 왜? 당신이 숙제하라고 한 거 아니냐? 그 기업이든 크립토가 블록체인이든 그 뭔지 당신 그럼 숙제를 안 한 거 아니냐? 여기서 피터가 조금 발끈합니다. 자, 당연히 나는 숙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영어로 absolutely라는 표현 씁니다. 나 당연히 숙제했지. 그리고 크립토가 뭔지, 블록체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반감기가 오는지까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영어로 이제 having coming이가 having이 반이죠. 그러니까 반감기가 오는지도 알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회자들이 이 반감기 having coming을 뭐라고요? 자, having 회사는 알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없다고요? 자, having coming을 having company로 이걸 또 잘못 듣습니다. 실제 좀 나이가 뭐 많이 있죠. 올해 뭐 한국 나이로 한 80세 정도 되는데요. 이 having 회사가 뭐 그건 아는데 비트코인은 없다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서로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래서 피터가 결국
좀 그 비트코인 자꾸 물어보니까 비트코인 없어요. 이더리움도 없고요. 조코인도 지금 이 사람 이름입니다. 조코인도 베키코인도 앤드류 코인도 없다니까요. 하면서 다 같이 멋쩍게 웃으면서 되게 좀 진짜 민감하게 뭐랄까요? 좀 서로 어색한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뒤쪽이 지금 잘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뒤쪽 얘기는 사실 그 피터 린치가 지난 33년간 카톨릭 재단 미국의 공립 초등학생들을 교육비를 지원했다. 이런 좀 훈훈한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제가 이제 결론을 간단하게 좀 내보면요. 이번 경기 침체 얼핏 들으면 별거 아닌 것처럼 지금 피터 린치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1900 무려 70년부터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백전 노장이죠. 이분이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러면서도 그는 이번이 가장 경기 침체가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경기 침체는 이미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말한 경기 침체는 미국 주식의 폭락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투자의 대가, 성공 비결이 뭐냐? 지금 제가 줄입니다. buy low, 낮게 사서 비싸게 팔란 얘기죠. 자, 1번을 보시면 자기가 잘 아는 기업에만 투자할 것. 이건 짐 로저스와 생각이 일치합니다. 자, 두 번째, 철저히 공부해서 저평가된 기업을 반드시 찾아낼 것. 자, 세 번째, 반등 신호가 올 때까지는 아주 끈기 있게 기다릴 것. 자,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이다, 이더리움이다, XRP가 있다면 이 반등 신호가 올 때까지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자, 네 번째, 환희에 찬 신호를 보낼 때 바로 빠져나올 것. 이것도 은근히 어렵습니다. 환희에 가득 찬 신호를 보낼 때 우리는 빚을 내서 들어가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투자자로서 이건 제 생각입니다. 크게 이분이 어떻게 성공을 하셨나 봤더니 사실 기업을 공부하고 재무제표 보는 게 뭐가 재미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본인 표현에 의하면 너무나 엔터테이닝하고 인조이어블하다. 너무나 난 재밌다. 이게 오락처럼 느껴진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위 말해서 한 분야의 대가들은 본인들이 다 좋아서 미쳐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 대가가 되나 보다라는 생각을 또 저는 했고요. 자, 크립토에 대한 견해는 이 짧은 인터뷰로 다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해도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본인이 없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죠. 하지만 관련 기업 주식을 갖고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타인 가족 명의로 보유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다른 어떤 회사, 기업으로 간접 보유를 하고 있을 가능성은 저는 소액이지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나중에 레이 달리오나 일론 머스크처럼 커밍아웃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건 저의 어떤 그냥 추측이죠. 이걸 제가 보면서 느낀 생각이 이런 투자의 대가들이 결국에 성공을 어떻게 했나 봤으면요. 이 1, 2, 3, 4번 적힌 것처럼 사실 우리가 모르는 건 없죠. 단지 실행이 좀 어려울 뿐이고요.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끈기가 부족할 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